아침마다 커피 그냥 드시죠. 그런데 지금처럼 드시면 근육과 관절이 훅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축 가라앉고 걷기 시작하면 관절이 뻣뻣해진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근육 노화와 관절 회복을 연구해온 박사 장현도입니다. 대학에서 노화생리학을 전공하고 그 후로 쭉 어르신들의 근력 저하와 관절, 통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가루 하나가 하루의 회복력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고작 아침 커피에 뭘 조금 넣는다고 몸이 달라질까 싶었죠.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거듭하고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해보니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침 커피 한 잔이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깨우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근육과 관절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요즘 아침마다 몸이 유난히 무겁고 피로가 잘 안 풀리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무릎이나 허리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치하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고 관절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관리를 시작하면 몸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드시는 커피에 작은 가루 몇 가지만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근력과 관절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가루를 언제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 커피에 뭘 넣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분은 제 연구실 근처에 사시는 74세 정숙자님이셨습니다. 아침에 분명 일찍 잤는데도 몸이 더 무겁고 특히 무릎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잡아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아들한테도 걱정할까봐 말도 못했다는데 그 마음이 참 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뭘 드시냐고요? 알고 보니 커피만 쭉 마시고 아침 식사는 거의 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설탕이랑 크림만 잔뜩 넣은 믹스커피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 커피에 작은 가루 하나만 넣어보자고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 있겠냐면서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다시 뵈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져서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릎도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고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지는 걸 직접 체감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과 관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과 관절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혈당 문제입니다. 아침에 혈당이 요동치면 근육 회복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하다가 아침에 처음으로 음식을 받아들이잖아요. 이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근육으로 가야 할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혈당 안정이 근육 흡수율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인슐린 반응이 젊은 사람들보다 느려서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영호님은 아침만 먹으면 점심때쯤 다리가 완전히 풀린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알고 보니 아침에 단 음식을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근육이 제대로 에너지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 한 스푼만 더하면 혈당 출렁임을 크게 줄여줍니다. 계피 속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도록 돕거든요.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유난히 피곤함이 몰려오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혈당 문제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혈류입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근육은 금방 피로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때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게 되는 거죠. 일본 노아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혈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됐습니다. 72세 최민정님은 산책 2바퀴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소에 걷기 운동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무거워져서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수 카카오 가루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커피에 카카오 가루를 조금만 넣어 마시면 혈관이 좀 더 유연해지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카카오 속 플라바놀이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다만 설탕이 섞인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코코아 믹스는 설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순수 카카오 가루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걷기 시작하면 다리가 쉽게 무거워지나요? 그렇다면 혈류 개선부터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불안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을 에너지로 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게 바로 에너지로 전환됐는데 나이 들면 그 과정이 느려지고 효율도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을 먹어도 금방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내 노화대사 연구에서 MCT라는 중세지방산 섭취가 에너지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69세 윤상호님은 아침마다 손떨림이 심해서 힘들어 하셨어요. 혈당이 불안정해서 생기는 증상이었는데 이게 근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가 들쭉날쭉하니까 근육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커피에 MCT 오일 한 스푼을 넣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MCT 오일은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탄수화물처럼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다만 처음엔 반 스푼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많이 넣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천천히 양을 늘려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부터 기운이 확 빠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에너지 공급 방식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저항성이 생깁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만큼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단백질을 더 많이, 더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대한노년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육 감소 속도를 크게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1세 장미선님은 장보기조차 힘겨워졌다고 하셨어요. 시장에 가서 조금만 걸어도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면서요. 알고 보니 아침을 거의 안 드시고 드셔도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만 드셨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섭취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커피에 우유나 두유를 약간만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우유나 두유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보충됩니다. 라떼처럼 마시면 되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다만 당분이 많은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근력이 예전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단백질 섭취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관절 구성 성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콜라겐은 관절을 감싸는 연골의 주요 성분인데 이게 부족하면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이 마모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고 심하면 통증까지 생기는 거죠. 유럽 노화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콜라겐 섭취가 관절 유연성에 도움을 준다고 언급됐습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했을 때 관절 가동 범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75세 박도현님은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처럼 뻣뻣해서 일어설 때마다 손으로 짚고 천천히 일어나야 했대요. 그래서 커피에 콜라겐 파우더를 소량 섞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콜라겐은 따뜻한 액체에 잘 녹기 때문에 커피에 넣기 딱 좋습니다. 맛도 거의 안 나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지나친 양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권장량만 지켜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움직임이 점점 굳어지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콜라겐 보충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단백질 보충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우유나 두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보충하려면 웨이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고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노화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웨이 단백질 섭취가 노년층의 근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근육으로 바로 전달되는 효율이 높아요. 67세 이정호님은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2층까지 그냥 올라갔는데 이제는 중간에 쉬어야 한다면서요. 근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커피에 웨이 단백질 한 스푼을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웨이는 물에도 잘 녹고 커피와도 잘 어울립니다. 바닐라 맛이나 초콜릿 맛 제품을 선택하면 오히려 커피 맛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다만 당분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당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계단이나 언덕길이 예전보다 힘들어지셨나요? 그렇다면 단백질 보충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염증 관리입니다. 만성 염증은 근육과 관절을 모두 망가뜨립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계속 쌓이면 근육 회복이 느려지고 관절 통증도 심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국내 노화염증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성 염증이 근감소증과 관절염의 주요 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0세 정은미님은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무릎이 욱신거린다고 하셨어요. 염증이 쌓여서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강황 가루를 소량 넣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거든요. 다만 강황만 먹으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후추를 아주 조금 함께 넣으면 좋습니다. 후추 속 피페린이 커큐민 흡수를 20배까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후추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거나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리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염증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7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혈당 안정을 위한 계피, 혈류 개선을 위한 카카오, 에너지 안정을 위한 MCT 오일, 단백질 보충을 위한 우유나 두유, 관절 보호를 위한 콜라겐, 근력 강화를 위한 웨이 단백질, 염증 관리를 위한 강황과 후추까지요. 모두 아침 커피에 간단히 넣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더 넓은 관점에서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확장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외에도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식물성 단백질 보완 이야기를 해볼게요. 치아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씨앗인데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 식물성 오메가3가 한 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치아시드는 물을 만나면 젤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다만 처음 드실 때는 곱게 갈아서 넣는 게 편합니다. 씨앗 그대로 넣으면 씹히는 식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침 커피에 한 스푼만 살짝 섞어보세요. 커피가 약간 걸쭉해지긴 하지만 영양은 확실히 보충됩니다. 여러분은 속이 더부룩한 날이 많으신가요? 치아시드의 섬유질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염증 관리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까 강황과 후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단독으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해되기 전에 대부분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후추를 함께 먹으면 후추 속 피페린이 커큐민의 분해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커큐민이 더 오래 남아있게 되고 염증 감소 효과도 상승하는 거예요. 다만 후추는 아주 소량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따뜻한 커피에 강황 가루 반 스푼과 후추 한 꼬집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맛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관절이 이유 없이 묵직한 날이 있으신가요?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강황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로 근육 회복 속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층은 근육 회복 시간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깁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회복이 느리고 그래서 다음 운동까지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단축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루들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영양이 들어오니까 몸이 그걸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과한 기대보다 꾸준함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는 지켜봐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에 가루를 넣어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움직임이 빨리 지치는 느낌이 드시나요? 회복 속도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지속력 강화입니다. 아까 MCT 오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 기반 에너지는 탄수화물 기반 에너지보다 지속력이 훨씬 오래 갑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타오르는 불꽃 같다면 지방은 오래 타는 장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MCT 오일을 섭취하면 점심때까지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급격하게 배고픔이 몰려오거나 기운이 뚝 떨어지는 일이 줄어드는 거죠. 다만 속이 약한 분은 적은 양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반 스푼으로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지켜본 다음 괜찮으면 한 스푼으로 늘리세요. 본인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후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지나요? MCT 오일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와 배변 안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영양 흡수도 떨어지고 그게 결국 전신 피로로 이어집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치아시드 같은 식물성 섬유질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치아시드는 수용성 섬유질이라 물을 머금으면 젤 형태가 됩니다. 이게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다만 섬유질만 먹고 물을 안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하루 수분 섭취도 함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치아시드를 넣은 커피를 마신 다음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러면 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배가 자주 무거우신가요? 섬유질과 수분 섭취를 함께 챙기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해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몸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특히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근육과 관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근육이 자주 경련을 일으키고 관절도 약해집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따로 챙기는 게 좋아요. 마그네슘은 견과류나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지만 매일 충분히 먹기 어려우면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커피와 함께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면 아침 영양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자주 쥐가 나거나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수면과의 연결입니다. 사실 근육과 관절 회복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섭취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침 습관뿐 아니라 수면 습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저녁 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면 잠이 안 옵니다. 아침 커피는 괜찮지만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드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그래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자주 깨는 일이 있으신가요? 수면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운동과의 조합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섭취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꾸준히 쓰면 나이가 들어도 유지됩니다. 아침에 영양을 챙긴 다음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세요.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영양과 운동이 만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단백질을 섭취한 후 근육을 사용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근육 합성도 촉진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조금씩이라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육과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근육을 분해하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아무리 영양을 잘 챙겨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건강관리의 일부예요.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안한 일이 많으신가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열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혼자 지내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이웃과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고립되지 마시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세요.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자주 만나시나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추가 실천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보완, 염증 관리 강화, 근육 회복 속도 개선, 에너지 지속력 강화, 소화와 배변 안정,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 수면 습관, 운동 조합,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까지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잘해서는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의 피로와 관절 뻣뻣함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살아가시죠. 하지만 실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혈당 불안정, 혈류 저하, 에너지 고갈, 단백질 부족, 콜라겐 감소, 만성 염증처럼 조용히 쌓여온 작은 문제들이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관절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결국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지고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도 무거워지고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잘못된 관리가 이어졌을 때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아침 커피에 작은 가루 몇 가지만 추가한다면 어떨까요? 계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카카오로 혈류를 개선하고 MCT 오일로 에너지를 지속시키고 우유나 두유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콜라겐으로 관절을 보호하고 웨이로 근력을 강화하고 강황과 후추로 염증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침에 조금 덜 무겁다거나 걸을 때 다리가 조금 가볍다거나 하는 정도요. 하지만 2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차이가 확연해집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릎이 덜 아프고 하루 종일 기운이 유지됩니다. 장을 보러 가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고 손주들과 놀아줄 체력도 생깁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했을 때 얻는 효과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걸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드시는 커피에 작은 가루 한 스푼을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근육과 관절을 지켜줍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편해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바뀝니다. 제가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 한 스푼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계피든 카카오든 MCT 오일이든 콜라겐이든 뭐든 좋습니다. 7가지를 다 넣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 동안 꾸준히 넣어보세요.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를 추가하고 그렇게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2주만 지나도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집니다. 이게 작은 습관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생활 습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걷는 방법, 앉는 자세, 무릎에 부담을 줄이는 동작들까지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그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까 구독 눌러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커피에 어떤 가루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계피인가요? 카카오인가요? MCT 오일인가요? 아니면 콜라겐인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작해보신 다음 변화가 느껴지면 그것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